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오늘은요, 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특히 독서 교육에 있어서 말이죠. 요즘에는 아빠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나요? 저도 학교 공개 수업에 가보면 이제는 아버님들도 꽤 많이 오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도 아버님들의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우고 계시나요? 딸을 키우고 계시나요? 둘 다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둘 다 키우시는 분들은 아들과 딸이 정말 다르다라고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마침내 독서 독립책이 있으신 분들은 28쪽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성별에 따라 또 엄마, 아빠의 어떤 교육 방법에 따라 독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들은 활동적이니까 활동은 되게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굉장한 선입관이죠. 그렇죠? 제 주변에는요, 책을 좋아하는 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책 안 읽는 딸도 많고요. 정말 선입견이죠. 그리고 딸은 논리적인 사고가 힘들어. 이것도 굉장한 편견이죠. 보통 우리 어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정치나 경제 뉴스를 보는 일보다는 사실은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이런 게 다 선입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아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일상생활 동화를 많이 읽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아이들에게 보통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딸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 통하는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또 엄마가 여자이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은 딸들은 생각보다 금방 캐치해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남자아이들은 어떻죠?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의 귀에는 3M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 근데 뭐만 들리죠? 내가 필요한 정보만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귀 안에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싶다라는 거. 자, 아들들은요, 재밌으면 해요. 네,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근데 재미있으면 어때요? 몰입을 해요. 신기해요. 여자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몰입의 그 눈빛을 저는 남자아이들에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는 딸을 가진 엄마로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내 딸에게도 저런 몰입의 눈빛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남자아이들이요, 이게 옳고 그른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약간 자기중심 성향이 조금 있어요. 유아는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아들들은요, 생각하고 있는 그 시야의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막 멀리 볼 수 없고 널리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까지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동화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동화류 있잖아요. 지원이 병간이 시리즈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유머 있고 재치 있는 그림책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엄마가 재미없게 읽어주면 아이가 그냥 재미없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그래서 이때는 리액션,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소리 이런 거 내도 굉장히 좋고요. 엄마가 조금 신나서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우리 엄마 되게 재밌다. 나 엄마랑 책 읽을 때 정말 재밌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끄적끄적 많이 하죠. 인형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책 보고 색칠 공부하고 이렇게 주로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적인 아이들도 많지만 앉아서 하는 활동은 조금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6세 이상 정도가 되면 어떻죠? 성 정체성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남자가 이런 거는 여자가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나는 무조건 파랑 이럴 때가 있고, 무거운 것도 내가 들어줄게 이럴 때가 있죠. 아이들이요 이럴 때 공부나 독서 같은 것이 여성과 연관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들을 키우는 아버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들 키우는 아빠들은 어떻죠? 활동적이신 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활동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뭘 하죠? 같이 게임을 하는 거거나, 그쵸?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아빠는요 아들의 롤모델입니다. 아빠가 또 바라는 아들 상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이 나중에 내 나이가 됐을 때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워서 핸드폰 보세요. 나중에 내 아들이 40 넘었을 때 PC에 앉아서 새벽 3시까지 게임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죠? 나는 그렇게 할지언정 내 아들은 나중에 커서 아주 큰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빠는요 미래의 내 아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책을 읽어야 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잡지도 좋으니까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좋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셔도 아이들은 우리 아빠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 정치, 뭐 역사 이런 부분이요, 생각보다 아버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 학창시절 때 그냥 외우기만 했던 그런 시절이 되게 아쉬울 수도 있죠.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미디어를 보면요, 이게 그래서 그런구나, 이게 몸소 느끼게 되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거 나와요. 본인이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수학이나 과학 동화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에게 공부했던 경험 있죠. 이런 것들을 나눠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아빠가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다면 왜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아들은 아빠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죠? 자, 이제 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딸은요, 누가 롤모델이에요? 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릴 때 저희 딸이 그랬어요.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엄마! 그러는 거야. 엄마? 왜 엄마야? 되게 화를 냈어요. 근데 보통 딸들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해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초등학생 때는 아닌데 유아 때는 거의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다 대단해 보이는 거야. 엄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기 눈에는 엄마가 되게 대단한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런 엄마가 막 화만 내봐요. 어때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엄마의 어떤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엄마는요,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요, 신문도 보는 엄마예요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뉴스나 신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알면 좋을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면 이렇게 알려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뭐 쉬운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기사에 있다면 가볍게 이야기를 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사적인 것도 관심 있는 엄마, 그럼 딸들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경제나 정치, 과학, 예술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어머니께서 읽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배경 지식을 쌓고요, 아이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공감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는 이야기들도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저희 딸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엄마, 슬라임은 액체예요, 고체예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같이 함께 찾아보는 거죠. 슬라임이 왜 고체가 아닌지, 왜 액체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데리고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많은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알아듣지는 못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을 가진 아빠의 역할. 요즘에 딸바보라고 부르는 아빠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참 저희 남편은 딸바보는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빠 역할을 잘 수행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는요, 딸을 그냥 예쁜 존재로만 여길 수가 있어요. 딸들은요,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쵸? 그래서 아빠의 직업이나 전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직업 동화를 활용해도 너무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 좀 더 아빠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고 아이도 아빠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바른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철학 동화를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솝우화나 탈무드 같은 것이 되겠죠. 아빠의 가치관은요, 곧 우리 가정의 가치관하고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있고 또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철학 동화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책을 같이 읽다 보면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아빠와 딸은요, 생각보다 대화를 많이 안 하는 집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해 갈수록 아빠하고 점점 멀어지기도 하죠. 어색해지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책을 읽다 보면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옛날 얘기 있죠. 아빠들이 생각보다 재밌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저희한테 그 전래동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그게 아직도 사실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특히 뭐 이렇게 팥죽 할머니, 호랑이 이런 거 나왔을 때요, 그 목소리도 막 따라했던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 있죠. 뭐 전래든 명작이든 이런 것들을 아빠가 좀 재미있게 각색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뭐 미술관을 가본다던가 박물관을 가본다던가 이렇게 데이트하는 경험도 저도 딸과 아빠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책을 봤을 때도 여기 우리 미술관에서 봤던 작품이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성 역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요, 저도 지도를 해보니까 아이들 성별에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조금 더 내 아이를 보완할 수 있게.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남자가 꼭 남자 나와야 되고 여자가 여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